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조국의 시간이 출간되자 더불어민주당 내 여론이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얀센과 모더나 백신까지 더해졌습니다. 마포구가 서울 복합화력발전소 내 주민 편익시설 건립을 본격 추진합니다. 대전시가 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 추가 지원 사업을 올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광주시와 대구시가 2038 하계 아시안게임을 공동 유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회 소식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이 출간되자 더불어민주당 내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지난 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출간한 후 더불어민주당 내 여론이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특히 여권 잠룡들이나 당 지도부 역시 입장 표명을 요구받으며 난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일 오전 국민소통 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사과의 말을 전했는데요. 민주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한 것은 2019년 10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라는 대의에 집중하다 보니 국민, 특히 청년들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은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에게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하여 민생과 개혁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지 인맥으로 서로 인턴시켜주고 품앗이 하듯 스펙 쌓기 해주는 그것은 딱히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도 SNS를 통해 송 대표 이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민주당은 이제 저를 잊고 부동산, 민생, 검찰, 언론 등 개혁 작업에 매진해 주시길 바라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송영길 체제가 출범한 이후 조국 사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조 전 장관이 회고록을 발간하면서부터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내로남불, 불공정 문제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송 대표가 두 번째 사과에 나설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송 대표의 사과에 대해 이해한다는 기류가 전반적이었으며 주요 대권 주자들도 송 대표의 사과에 힘을 실었는데요. 정 전 총리는 언제나 역사 앞에 선 개인은 힘이 없다며 부디 조국의 시간이 법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그 진실이 밝혀지길 기원한다며 적극 옹호했습니다. 하지만 강성 지지자들은 송 대표의 사퇴까지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조국 전 장관이 뭘 잘못했는데 사과를 하냐며 송영길 대표의 탄핵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처럼 대선을 불과 9개월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이 또다시 분열하는 양상을 보이자 민주당 지도부의 고심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점차 속도를 내는 가운데 얀센과 모더나 백신까지 더해졌습니다. 이 중 얀센 백신은 4가지 백신 중 유일하게 한 차례만 접종해도 되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예약 시작부터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이 국내로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에 더해 6월에 모더나와 얀센 백신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지난 5월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얀센 백신 100만 회분을 공여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부 간 긴밀한 실무 협의를 통해 미국 정부는 100만 명분의 얀센 백신을 우리 측에 공여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했던 55만 명분의 2배가량 군용기를 통해 국내에 반입됐습니다. 일선 의료진에 접종하는 모더나와 달리 이번 100만 회분의 얀센 백신은 30세 이상 예비군, 민방위 대원과 국방 외교 분야 종사자 및 그 가족이 대상입니다. 양국 당국 간의 협의를 거쳐 우리나라는 공여 백신을 30세 이상의 예비군, 민방위 대원과 군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접종하기로 하였습니다. 6월 1일 0시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시작했는데 당일에 곧바로 마감됐습니다.
예약이 시작되자 수만 명이 한꺼번에 몰려 접속이 지연되고 인증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차질이 빚어졌고 접속을 기다리는 대기자만 7만여 명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이날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예약 성공을 인증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오며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사전 예약은 11일까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고 접종은 10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합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800만 명분의 백신을 더 접종해 국민의 4분의 1이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를 비롯한 상당수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여러 정책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각 언론사별 의견 살펴봅니다. 먼저 A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코로나가 진정되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는데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통화당국이 긴축 필요성을 시사해 인플레이션 조짐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 탓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B일보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입법이 이뤄지려면 2차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데 손실보상 외 추가로 어디에 얼마를 더 써야 하는지 면밀히 따져보지 않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못 박아 추경을 거론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행정 편의를 고려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국민 사기 진작에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지 몰라도 정부 재정의 효율적인 사용과는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큰 방향에서 재정 수요를 고려해 나라 돈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일보는 추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코로나 피해 회복이나 경제 견인 효과는 물론 이를 감당할 재정 여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추가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급한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3차례 재난지원금으로 일부 손실 지원이 됐다고 보는 정부는 중복 지원이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일관되게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길어진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우선될 수 있는 정책 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해외 독립운동의 역사를 담은 특별한 사진 전시회가 8월 18일까지 근현대사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한인 이주의 상징적인 장소와 함께 쿠바와 멕시코 등지에서 살고 있는 독립운동가의 후손들도 사진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강북구가 오는 8월 18일까지 수유동에 위치한 근현대사 기념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쿠바 이민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근현대사 기념관이 주관하는 이번 사진전은 기억 잃어버린 역사의 흔적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마련됐으며 김동우 작가의 사진 52점이 전시됩니다. 김동우 작가는 지구촌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후손들을 인터뷰하는 등 해외 독립운동의 역사를 사진으로 기록해왔습니다. 제가 인도에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델리에 가면 레드포트라는 그 붉은 사암으로 만들어진 마지막 무굴 제국의 성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성터가 1943년에 우리 광복군 인면전구공작대가 파견돼서 영국군 밑에서 훈련을 받았던 곳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2차 세계대전에 영국군을 도와서 임시정부의 그 참전국 지위를 얻기 위한 하나의 노력의 수단이었던 거죠. 근데 이 역사적 사실을 저는 학교에서 배운 기억이 없어서 아니 이런 찬란한 역사가 있었는데 나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 끝에 국외에 있는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들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을 한번 기록해보자 해서 작업을 시작하게 됐죠. 이번 전시회에서는 쿠바 마나티 항구와 멕시코의 애니깽 농장에 이르기까지 한인 이주와 관련된 상징적인 장소를 작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3.1 만세운동 2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던 미국의 타운홀과
한국 광복군의 인도 훈련지, 이준 열사의 네덜란드 헤이그 묘적지 등을 한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쿠바와 멕시코,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는 독립운동가의 후손들도 생생한 기록 사진을 통해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전시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관람을 희망할 경우 근현대사 기념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한강을 바라보며 체육활동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서울시 최초 한강조망 생활체육관이죠. 마포구가 서울 복합화력발전소 내 주민 편익시설 건립을 본격 추진합니다. 마포구는 서울시 최초 한강조망 생활체육관으로 탄생할 서울시 복합화력발전소 내 주민 편익시설 건립을 본격 추진합니다. 주민 편익시설은 지상 2층 수영장을 비롯해 지상 4층 및 옥상까지 목욕탕, 종합체육관, 헬스장, 풋살장 등의 편의시설을 사업비 302억 원을 투입해 구축합니다. 특히 한강변이라는 지리적 이점이 있어 이용 주민이 한강을 바라보며 체육활동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한강조망 생활체육 주민 편익시설이 될 전망입니다. 이에 마포구는 4월 한 달간 명칭 공모를 실시해 서울화력발전소 지상부 공원의 이름을 마포 세빈 문화숲으로 지난 5월 12일 최종 선정했습니다. 마포구는 오는 2022년 1월 공사 착공 및 2023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의왕시는 5월 2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의왕경찰서, 의왕소방서, 의왕상공회의소와 함께 의왕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지난 4월 의왕시에서 선도적으로 시작한 의왕시 성평등한 조직문화 만들기를 공공 및 민간 분야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됐습니다. 김상돈 시장, 지명숙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 안기남 의왕경찰서장, 홍성길 의왕소방서장, 김철환 의왕상공회의소 회장이 서명한 협약식에는 성평등한 조직문화 개선 및 성희롱 예방,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기관별 과제 실천 및 유기적인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상돈 시장은 성평등 문화의 실천을 지역사회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 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면서 성평등한 가치 공유를 통해 조직 구성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의왕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 추가 지원 사업을 올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이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은 최대 50%까지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대전시가 시민교통비 절감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 추가 지원 사업을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사업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카드사의 추가 할인 혜택을 포함 교통비 30%를 절감해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전시는 자체적으로 마일리지 20%를 추가 지원하고 있어 알뜰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시민은 대중교통요금의 최대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마일리지 적립을 위해서는 알뜰 교통카드 홈페이지에서 카드를 발급받고 전용 앱을 설치한 후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안내에 따라 전용 앱 실행을 통해 마일리지를 적립하면 됩니다. 달빛 동맹을 맺은 광주시와 대구시가 2038 하계 아시안게임을 공동 유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26일 두 도시는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공동유치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하계 유니버시아드와 국제수영대회, 국제육상대회 등을 유치했던 두 도시가 아시안게임을 공동 개최하면 동서화합과 스포츠 관광, 경제 활성화,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의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 도시의 스포츠 기반 시설과 메가스포츠 이벤트 운영 경험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어느 대회보다도 저비용 고효율의 탄소 중립 실천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개최도시 확정은 타당성 조사 등 국내 절차와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의 현장 실사 등을 거쳐 2024년 이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시가 광주교통의 청사진을 제시할 2040 광주교통비전 수립을 위해 시민 제안을 수렴합니다. 2040 광주교통비전은 광주형 3대 뉴딜을 교통 분야에서 실현할 수 있는 방안과 선진교통체계의 선도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광주시는 시민 눈높이에 맞춘 교통정책 수립을 위해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 녹색교통 이용 활성화 등 4개 분야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할 방침입니다. 이번 시민 의견 수렴은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합리적으로 개선된 교통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정책 마련을 위해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6월 13일까지 진행되는 정책 제안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시민 누구나 시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바로소통 광주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 과제를 선정해 상금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 대관령면 사회단체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조직위를 타 지역에 두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에 나섰습니다. 대관령면 번영회와 이장협의회 등 대관령 지역 15개 사회단체 대표들이 지난 25일 올림픽 메달 플라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개폐 회식을 평창이 아닌 곳에서 개최하거나 주 사무실을 타 지역에 설치할 경우 청소년 동계올림픽을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조직위 사무실을 타 지역에 두는 것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했던 주 개최지 평창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강원도와 조직위가 평창을 무시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평창군은 주 사무소 후보지에 대한 최종 평가 내용을 공개 요청하고 조직위를 방문해 주 사무소 재선정 요구 등 여러 가지 대처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횡성군이 체육은 국민의 삶이다라는 주제로 5월 2차 정례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5월 27일 횡성군의 정례 브리핑이 열렸는데요. 도는 4가지 체육 스포츠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는 인프라 확충과 시설 정비로 선진 체육도시로의 도약을 올해는 문화체육공원 내 드론 축구장 신설, 정암 레포츠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등을 통해 휴식과 스포츠가 어우러진 지역 명소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스포츠 대회 유치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생활체육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육상, 수영, 배드민턴 등 17개 종목의 체육 분야에 대해 초등과정부터 전문과정을 접할 수 있도록 지도자를 배치하고 초중고 총 25개 교를 대상으로 체육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입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이달 말로 예정된 정부의 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발표를 앞두고 철도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제천에서 영월고속도로 설계 용역비 반영을 요청하는 등 정부 예산 확보에도 나섰습니다. 충청북도가 철도와 도로 현안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해에서 동해까지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해 충남, 경북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세 개 시도지사는 지난달 25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동서횡단철도망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서 제외된 데 따른 공동 대응입니다. 건의문에는 동서횡단철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이유를 담았습니다. 국토부 초안에 빠진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반영을 위해서도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 황성규 2차관을 만나 청주 도심 통과 광역철도 등 충북 관련 철도도로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성희롱 도경제부지사도 국무조정실 등을 방문해 청주 도심 통과 최종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외에도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에 대해 충주 달청 구간 개량 기본계획 반영을 건의했고 3탄에서 연박에 조속한 개선 복구를 위한 예산 조기 투입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철도 사업과 관련 대전에서 옥천 광역철도, 중부 내륙선 철도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배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도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제천에서 영월 고속도로의 설계 용역비 반영과 충청 내륙화 고속도로 2023년 완공을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사업에 유치 의향서를 내면서 본격적인 유치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사업은 코로나19 백신으로 유명한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를 배출했던 보스턴의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기관 랩센트럴을 벤치마킹한 신약 연구개발 특화 지원 체계 구축 프로젝트입니다. 2023년에서 2024년에 구축을 완료하고 2025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으로 국비 2,500억 원을 포함한 총 3,5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심사를 거쳐 7월에 대상지 한 곳을 확정할 예정으로 양산시는 경남도와 함께 물금 부산대 캠퍼스 첨단 산악 부지에 이를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시민 서명운동은 오는 8일까지 양산시청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립미술관이 4가지 주제로 구성된 중반기 전시를 진행합니다. 다양한 주제만큼 각기 다른 매체와 국가에서 활동하는 작가 및 작품을 만날 수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문화 갈증의 오아시스가 될 시립미술관 전시 소식입니다. 27일 포항시립미술관 중반기 전시 개막식 및 제17회 장두건 미술상 수상작가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포항시립미술관은 5월 25일부터 8월 29일까지 중반기 전시를 개최합니다. 이번 중반기 전시에서는 국내 최초로 세르비아 출신 스체파노비치의 작품을 소개하는 블라디슬라브 스체파노비치 한 화가의 증언전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 제16회 장두건 미술상 수상작가 김은솔의 개인전과 포항시립미술관이 최근 2년간 수집한 소장품 일부를 통해 5명의 조각 작가를 소개하는 신소장품전도 열립니다. 이와 함께 포항 출신의 한국 근현대 미술 대표 작가 초헌 장두건 화백의 파리 체류 시절을 되짚어보는 전시도 진행됩니다. 포항시립미술관은 중반기 전시를 통해 시민들이 다양한 장르의 예술 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하며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에 위로를 전합니다. 한편 포항시립미술관 전시 관람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사전 예약 및 현장 접수로 운영하며 입장 인원은 시간별 40명으로 제한합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시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안 사업은 신규 사업 35건을 포함해 모두 103건으로 필요한 사업비는 총 4,222억 원입니다. 여수시는 이달 안에 정부 각 부처별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기재부에 제출하는 시기인 점을 감안해 해당 부처를 집중적으로 찾아가 부처 예산 반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8월까지는 기재부가 9월부터 11월 말까지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부 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내년도 국비 확보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전주시가 기업체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실무추진위원회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양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가 노동계와 기업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일자리 실무추진위원회 위촉식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위원들은 탄소산업 분야 전주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면서 오는 10월 탄소 분야 기업들과 체결할 상생협약안을 도출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상생형 일자리 발굴을 위해 컨설팅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밀착해 지원하고 지역별 추진 현황에 대한 네트워킹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탄소 관련 기업과 근로자, 지자체, 시민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담은 합의를 도출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며 더불어 탄소 소재 국가 산단을 중심으로 탄소산업 생태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양호정이었습니다. 완주군의 삼내 수박이 완주군의 효자 상품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전북 완주군의 삼내 수박이 지난해 20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며 완주군의 효자 상품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삼내 수박의 올해 출하량은 1,800톤으로 지난해 1,500톤보다 20% 증가한 바 있습니다. 완주군 관계자는 삼내 수박은 오늘 7월까지 하나로 유통, 롯데마트에서 만나볼 수 있다며 온라인에서도 구매 가능하니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삼내 수박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농가의 열정 덕분이라며 농가는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양호정이었습니다.
무주군이 맑은 하천 가꾸기를 통해 환경의 날을 기념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양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주군이 무주읍 남대천에서 동심과 함께하는 맑은 하천 가꾸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제26회 환경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무주군과 강살리기 무주군 네트워크가 공동 주관에 열린 것으로 이 자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무주 인근 학교 학생 12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날 학생들은 EM 활성액과 황토, 발효 촉진제 등을 반죽한 후 발효시킨 EM 흑공을 남대천에 투하하고 하천 주변의 쓰레기를 줍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군에서는 앞으로도 계층별 맞춤 교육과 활동을 다양화해 무주의 맑은 하천을 가꾸고 환경을 지켜나가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양호정이었습니다. 문화 소식입니다. 경남 합천 해인사에 보관된 8만 대 장경이 19일부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해인사 8만 대 장경 사전 예약 탐방제가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장경판전 내부를 순례할 수 있는 탐방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하루 2회 운영합니다. 탐방은 해인사 일주문 맞은편 세계문화유산 기념표지석 앞에 모여 스님의 안내를 받아 시작하는데요. 봉황문, 국사단, 해탈문, 법계탄, 대적광전, 대비로전, 수다라장, 법보전의 순서로 진행되며 전체 탐방 시간은 40분에서 50분 정도입니다. 그림책 이파라파 야무야무가 볼로냐 라가치상 코믹스 유아 그림책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지은 작가의 그림책 이파라파 야무야무가 아동출판계의 노벨문학상으로 불리는 볼로냐 라가치상 코믹스 유아 그림책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심사위원단은 이지은 작가가 창조한 작가 세계의 주민들은 큰 괴물에 의해 위협받지만 강한 공동체 의식을 보여준다며 괴물과 싸우는 생명체들의 얼굴과 신체 언어에는 감정이 분명히 드러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볼로냐 아동도서전은 세계에서 가장 유서 깊은 어린이책 관련 행사로 라가치상은 전 세계에서 출간된 어린이책 중 창작성, 교육적 가치, 예술적 디자인이 뛰어난 책에 수여됩니다. 체코 관광청이 이달부터 한국인 여행객은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음성 확인서나 자가격리 없이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체코 관광청 관계자는 한국은 현재 저위험 국가로 분류돼 있어 한국에서 출발한 한국인이 여행 목적으로 체코에 입국할 때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 없이도 입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입국 시 의무격리 또한 면제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체코 정부의 체코 신호등 시스템 중 녹색 신호로 분류된 저위험국 9개 국가 중 한 곳이며 주황색 또는 적색으로 표시된 위험 국가의 경우 체코 입국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방울토마토에는 항산화 성분이 가득해 많은 이들이 즐겨 찾곤 합니다. 한 입에 먹기 편하고 영양도 가득해 봄철 건강관리에 제격인데요.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며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도 있습니다. 또 익혀서 먹을 경우에는 흡수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 섭취가 가능한데요. 팬데믹 시대 면역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섭취로 건강관리를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뉴스제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